안녕하세요. 오늘은 릴레이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룰 내용은 릴레이, 전자접촉기, SE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에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간단한 설명입니다. 설명과 실제 전문 이론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릴레이와 비슷한 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비슷한 군 3개는 공통적으로 전기 신호를 줘서 장치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집에서 형광등을 키려면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데 그것을 전기 신호로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신호는 보통 PLC나 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호를 자동으로 주게 합니다. 일단 제가 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L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PLC의 프로그램으로 2초마다 자동으로 4초간 램프가 깜빡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달면 사람이 2초마다 4초를 측정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면 됩니다. 하지만 PLC로 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릴레이와 비슷한 군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이고 그냥 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약간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릴레이, 2번 전자접촉기, 3번 SSR.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는 다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 신호를 줘서 장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치를 켜는 역할이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기 용량이 적은 것은 즉 1에서 4만페어 정도는 릴레이를 사용하고 4만페어 이상 되는 건 전자접촉기나 SSR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릴레이나 전자접촉기, SSR 카탈로그 또는 매뉴얼을 보시면 몇 암페어까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릴레이를 쓰느냐 전자접촉기를 쓰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에 릴레이 메이커나 카탈로그 매뉴얼을 확인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 릴레이 종류를 보시게 되면 기계식 방식과 포트커플러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식 방식은 그냥 쇠로 연결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포트커플러 방식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지식을 이론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블로그나 치시면 됩니다. 포토커플러 방식은 무접점 릴레이라고도 하고요. 기계식 방식은 유접점 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릴레이를 제조할 것이 아니고 사용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계식 릴레이는 더 쌉니다. 대신 붙였다 띄었다 등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만회인가 10만회 정도이고 사용 한도가 만회에서 10만회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횟수를 파악하고 싶으면 카탈로그나 매뉴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용 한도는 메이커 또는 특정 모델마다 다릅니다. 만약 5분 간격으로 계속 온오프를 해야 된다면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비는 만들어지면 10년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 온오프를 한다고 치면 1년이면 365일이기 때문에 365번 그리고 10년이면
3650번.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5분 간격으로 하면 그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1년 만에 만에 10만 회를 돌파해버리면 이거는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포트커플러 방식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비싸고 허용 전류가 기계식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네이버나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기계식 릴레이, 포트커플러 방식 릴레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종류의 릴레이가 나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반영구적인가,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이고 다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편합니다. 단지 세세한 내용의 장단점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각각의 자세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자접촉기 1번 기계식 릴레이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전자접촉기는 1번 기계식 릴레이에서 허용 전류가 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릴레이는 3A 정도까지 밖에 사용이 안 돼서 램프나 펜 이런 것을 온오프 할 수 있다면 전자접촉기는 5A, 15A, 35A, 50A, 100A 등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A 펌프 등 높은 전류의 장치를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 전류가 높은 모델일수록 가격이 크고 가격이 비싸고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장비를 만드는 돈도 중요하고 전기 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온오프 할 장치의 전류에 따라 맞는 제품으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가격이 문제가 돼서 더 싼 메이커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SR입니다. SSR은 이번 포트커플러 방식의 릴레이에서 더 큰 전류의 제품을 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계식 릴레이와 전자접촉기가 비슷한 역할을 하듯이 포트커플러 릴레이와 SSR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SSR의 끝에 R은 릴레이의 약자일 것입니다. 약자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SSR도 마찬가지로 포트커플러 방식의 릴레이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전자접촉기처럼 이것도 용량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류가 높아질수록 더 크고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SSR은 높은 전류를 온오프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암페어에서 낮은 전류에서는 온오프를 많이 해도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트커플러 릴레이에서는 방열판이나 이런 게 없지만 SSR도 저전류용으로 나온 모델들은 방열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고전류,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SSR은 방열판이 달려서 나온 모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열이 빠지지가 않아서 타버리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거 기계식 릴레이
그리고 오른쪽은 포토커플러 릴레이. 기계식보다는 포토커플러가 비싸고요. 기계식과 전자접촉기, 마그넷 커넥터라고도 하고요. MC라고도 하는데 기계식 릴레이보다 MC가 훨씬 더 비싸고요. 크고요. 그리고 포토커플러보다 SSR이 비싸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고요. 여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에 맞춰서 이 네 가지 군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뒤에 있는 장치를 켜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버에 있는 릴레이의 용어에 대해서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보시면 뭐 정기 공부를 해보시거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입력에 어떤 값이 도달했을 때 작동하여 다른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로서 접점이 있는 릴레이, 서멀 릴레이, 압력 릴레이, 광 릴레이 등이 있다. 저도 뭐 실무를 하면서 이런 거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냥 여러 종류의 릴레이가 있다. 광 릴레이는 아마 포토커플러 릴레이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의 종류는 뭐 또 다르게 구분을 한다면 A 접점, B 접점 뭐 이렇게도 나누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블로그에서 릴레이를 찾아보시다 보면 A 접점, B 접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으로 약간 표시를 한 건데요. 가장 왼쪽 부분은 SSR이고요. 그 밑에 이제 히터를 킬 때 사용을 합니다. 무조건 SSR이 히터를 킬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 경험상 히터를 킬 때 사용을 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히터 같은 경우엔 왜 SSR을 사용했냐 하면 히터는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맞추기 위해서 꺼지고 그거보다 낮아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켜지고 이 작업을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SR을 사용하고요. 대신 히터가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SSR을 사용하고 포토커플러 방식의 릴레이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히터가 되게 조그만한 히터라고 한다면 이 릴레이 사용 전류가 허용된다면 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기계식 릴레이고 밑에는 팬입니다. 팬도 전류를 적게 먹긴 하지만 엄청 큰 팬은 또 전류를 많이 먹는 팬이 있습니다. 요 그림에 나온 팬은 되게 작은 팬이기 때문에 릴레이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엄청 큰 팬을 동작할 때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야겠죠. 릴레이보다 허용 전류가 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램프 사용했을 때 램프도 뭐 계속 켜고 끄고 작업을 별로 안 한다 하면은 기계식 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더 싸니까요. 근데 켜고 끄고를 많이 반복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포토커플러 방식의 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램프도 사용 전류가 높으면 뭐 전자접촉기나 SS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 같은 경우에 펌프도 용량을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전자접촉기를 하고요. 펌프 같은 경우엔 켰다 껐다를 많이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접촉기를 사용하고 만약에 켰다 껐다를 많이 하는 펌프라고 한다면 SS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팬에 전류가 많이 적게 먹지만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단지 전자접촉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릴레이보다 비싸고 크기 때문에 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램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R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PLC라고 이렇게 있는데 PLC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온오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를 실제로 달아서 스위치로 그냥 온오프를 하셔도 돼요. 팬 같은 경우에 뭐 램프나 펌프나 스위치를 사람이 켜서 켜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전기적 신호를 프로그램으로 PLC에서 전기적 신호를 주고 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되기 위해서 릴레이나 전자접촉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220V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실제로 220V인데 PLC는 DC 24V가 나오고 실제 사용하는 제품들은 AC 220V면 요 지나가는 부분과 컨트롤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요. PLC를 잘 선택하면 PLC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릴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와 전자접촉기 SSR 결국에는 비슷한 것들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만약에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자료를 더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